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렇게 실처럼 묻어 나오죠. 약간 뜯긴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 돼. 보시면 껍질 쪽은 완벽하게 익었죠. 골든 브라운 색깔로 내장 맛을 전복 살에 입히는 거죠. 양식에서는 브레이징이라는 CDP 주니어 수셰프까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안에 있는, 한국으로 치면 이제 미슐랭 2스타 정도 되는, 호주에서는 1햇, 2햇, 3햇 이렇게 있습니다. 2햇 레스토랑이었어요. 흔히 아는 이제 달팽이 요리들 막 하고, 제가 제일 충격 먹었던 건 양뇌. 네. 양뇌요? 네, 브레인. 다르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뭐 하고 계셨어요? 오늘 들어온 생선들을 언박싱하고 있습니다. 삼치가 이 색깔이 약간 푸른빛이 돌잖아요. 푸른빛이 도는 게 가장 신선한 때 나오는 색깔이에요. 여기를 눌러봤을 때 단단하게, 너무 물렁물렁해지면 되게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오, 엄청 커 보이는데 이거 몇 킬로짜리예요? 5kg 정도 되는 삼치예요. 5kg짜리 방어. 오. 보시면 짧고 뚱뚱한 게 가장 좋은 방어예요. 이게 기름이랑 살이 좀 어느 정도 차야 이렇게 똥똥해지지, 안 그러면 약간 날렵하게 생겼거든요. 지느러미를 다 잘라줘요. 이거를 안 잘라주게 되면 숙성을 하면서 지느러미가 한쪽으로 말려 버리거든요. 오롯이를 할 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미리 제거를 해주는 편이고, 내장을 까보면 진짜 기름이 많은 것들은 내장이 기름 속에 파묻혀 있어요. 이렇게 흰 부분 보이시죠? 오, 네네. 이게 다 기름이에요. 네네. 이게 간인데, 이렇게 간 색깔이 나와야 기름이 많이 찼다는 뜻이거든요. 기름 네. 색깔이 흰색을 띠니까 빨간색이랑 섞이면 저런 분홍빛이 난다. 맞아요. 네. 방어는 장기 숙성을 해야 맛있는 생선인데, 비늘을 안 벗기고 했을 때 훨씬 숙성이 좀 진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마사지 하듯이 눌러주면 안에 피가 고였던 게 조금씩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걸어놔요. 자연 방열을 하기 위해서 30분, 40분 정도 걸어 놓으면 피가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방열이 될 거예요. 이건 숙성된 방어예요. 살성이 굉장히 괜찮죠. 오, 기름이 그렇죠. 반들반들하네요. 보시면 네네. 기름이 촘촘하게 박혀 있죠. 오. 광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점액질이 나오거든요. 오, 네네. 껍질과 비늘 사이에 칼을 집어넣어서 비늘만 도려내는 작업을 스키비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좀 도려내줘야 네. 살이 깔끔해져요. 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정확히 비늘과 껍질 사이를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익숙해져서 뭐 한 마리 한 10분, 15분이면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1시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경력이 지금 어떻게 19년, 20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럼 나이가 한 35입니다. 중학교 때 이제 요리고등학교를 지나가려고 요리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를 먼저 시작했었어요. 진짜 젊은 나이 때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젊은 것도 아니고 마지막 물로 씻어주는 작업이에요. 이 이후로는 이제 물이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물이 스며들거나 그러진 않나요? 실질적으로 포를 뜬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껍질이 네. 비늘만 벗겨지고 껍질은 붙어 있으니까. 네네네. 스키비키를 하고 숙성이 들어가면 숙성이 빨리 돼요. 껍질을 벗겼으니까. 근데 숙성을 좀 더 천천히 하고 싶다. 그러면 스키비키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사장님 가운데를 먼저 갈라주시는. 네, 이게 오장뜨기라고 해서, 저는 세장뜨기보다는 오장뜨기를 하는 게 최대한 로스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익숙한 방법으로. 정답은 없잖아요. 네. 거의 뼈에 살이 없이 이렇게 제가 잘하는 방법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도. 네, 거의 안 붙어 있죠 이제. 오, 한 번에 나갔네요. 이게 지방층을 잘 찾으면 한 번에 이렇게 예쁘게 탈피가 됩니다. 지방층을 완벽하게 찾아내야 이 은색깔 막이 안 없어져요. 다시마는 왜 꺼내셨어요? 광어 곰부지매 하려고, 지매라는 뜻이 꽉 조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마로 조여주다. 이렇게 실처럼 묻어 나오죠. 진액이. 다시마 진액이 빠진 거예요.
칼집을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시네요. 네, 이렇게 칼집을 넣어줘야 질길 수도 있는 부분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핏대를 싹 제거한 청어를 빙장 친다고 또 얘기를 하는데 얼음물에 한 30분 정도 담궈놔요. 그러면 방열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얼음물에 담가놓으면? 네네네. 30분 뒤에 요거는 건져낼 겁니다. 피가 조금씩 나와 있어요. 그러네요. 네네. 물도 살짝 붉어졌죠. 예, 피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꾸로 매달지를 못하니까 거꾸로 세워서 안에 있는 혹시 모를 피나 이런 걸 좀 제거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수분을 잡고 사용하게 됩니다. 요리사들의 기피 대상 1호인 청어 뼈 뽑기가 워낙 까다로워서 관절을 꺾어줘야 네. 마사지를 한번 해주네요. 잡았을 때 뼈가 잘 약간 뜯긴다는 거죠. 잘 뽑히게 되는. 이렇게 뽑고 나도 사실은 살 안에 뼈가 더 있어요. 호네누키라는 이제 핀셋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돼. 와, 이렇게 가시가 많은데 가시가 더 남아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뼈가 세 부위로 있거든요. 세 부위라고 하면 어디나요? 등 쪽, 배 쪽, 가운데. 살 전체적으로 분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와, 이거 한 마리 손질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게 안 뽑히는 부분들은 안 뽑혀서 그리고 뼈가 일자로 되는 게 아니라 휘어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거둥이처럼. 잘 뽑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청어를 선택하셨네요. 저희가 좀 귀찮으면 손님들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불변의 법칙이에요. 저는 여기까지 뽑아요. 꼬리 끝에 여기 보시면 뼈가 이렇게 길게 일자로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잡고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네요. 여기를 되게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시를 뽑은 것 같은데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럼 꼬리 쪽을 한 번 더 보시면 남아있을 거예요. 남아있을 가시를 위해서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고 있고요. 넣어보면 뼈가 있는지 없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칼에 걸려서? 네. 근데 걸리는 게 없이 막 나가고 있어요. 소파를 올려드릴게요. 이거 혹시 정수? 맞아요. 모든 조리하는 것들은 다 정수물이에요. 육수도 정수물, 확실히 정수물이 맛이 다르게 되더라고요. 설탕이 들어가면 약간의 연육 작용이 됩니다. 단백질의 조직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거기에 이건 네. 술. 혹시나 모를 잡내 같은 걸 잡아줄 용도로. 지금 간장이나 이런 걸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색깔이 갈색으로 나오죠. 내장에 있는 향이나 맛이 좀 빠지고 있는 증거거든요. 내장 맛을 전복 살에 입히는 거죠. 양식에서는 브레이징이라는 조리법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원래 양식을 전공했다가 가게를 차리면서 이직 공부를 더 많이 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조금씩의 양식 기법을 조금 사용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내장이 많이 우러났어요. 물에. 아까보다 색깔이 좀 진해졌죠. 네. 일본 국간장이 우수구치 간장이거든요. 한 숟가락 정도 넣어서 간을 맞춰주는 거예요. 너무 심심하지 않게. 전복에 간이 들어가면 그래도 감칠맛도 많이 올라오고. 전복을 살짝 데웠습니다. 따뜻하게 드실 수 있게.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전복도 그냥 한 마리 다 드립니다. 나누지 않고. 이건 뭔가요? 이거는 이제 옥돔인데 미리 간하지 않아요. 미리 간을 하게 되면 이런 옥돔 같은 생선은 너무 간이 세게 먹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 팬 위에다가 종이 한 장 깐 것처럼 보이네요. 동이 오일이에요. 껍질이 붙을 확률이 거의 없어집니다. 프라이팬에. 호주에 있을 당시에 생선 굽는 방식을 이렇게 배웠었어요. 보시면 이제 비늘이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비늘이 서게 됩니다. 점점. 그래서 아주 천천히 익혀줄 거예요. 천천히. 네. 그러면 껍질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익게 돼요. 보시면 껍질 쪽은 거의 완벽하게 익었죠. 네.
골든 브라운 색깔로. 꼬리 쪽서부터 이렇게 하얗게 익어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때에서부터는 속살을 살짝은 익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만 살쪽을 더 익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뒤에 거의 바로 빼요. 끝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레스팅이 살짝 들어갈 거고, 보시면 엄청 바삭바삭해요. 제일 유명한 가게는 어디까지 좀 일해보셨어요? 시드니 이제 오페라 하우스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어요. 한국으로 치면 이제 미슐랭 2스타 정도 되는 레스토랑이었는데, 호주에서는 1햇, 2햇, 3햇 이렇게 있습니다. 2햇 레스토랑이었어요. 네네네. 흔히 아는 이제 달팽이 요리들 막 하고, 제가 제일 충격 먹었던 건 약간 양뇌? 양매? 양뇌. 뇌? 네. 양뇌요? 네, 브레인. 거의 막내급 포지션이죠. 그때 당시에 나이도 저도 어렸었고, 다음에 갔던 직장에서는 그래도 CDP도 하고 이제 주니어 수습까지. 네, 치즈, 이거는 생 블럭 트러플입니다. 달아서 올려드려요. 그때는 진짜 아침 오픈 조가 7시 반 출근이었는데 7시 반에 출근해서 일이 끝나면 11시, 12시인 거예요. 거의 16시간 네.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라고는 밥 한 끼 먹는 그 시간. 아침 7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한 네. 끼? 저녁 한 끼만 먹었었어요, 그때는. 그럼 그 중간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조금씩 바게트 주워 먹고 크루아상 먹고,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밥을 먹을 때도 한국처럼 이렇게 밥을 차려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파스타 뭐 이런 스탠밀 같은 거 만들어서 먹고, 제가 스탠밀 하는 날에는 편하죠. 그래서 한식을 해버리니까. 이거 하나 투 플러스고요. 고기가 가진 육향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보시면 썰리는 것도 찰기가 있죠. 거의 도축한 지 얼마 안 된 거를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뭉튀기로 나가도 될 만큼 찰기가 있어요. 맛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양념을 많이 안 해요. 재료가 좋으니까. 다이스한 배예요. 보통 배가 채 썰어서 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이스를 하게 되면 육회 사이사이에 배가 박히게 돼요. 먹기에는 편하죠. 같이 딸려 올라가니까. 노른자. 김 말고 감태랑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리지널리티는 고등어로 만드는 파스타입니다. 참치로 한번 변형시켜서 만들어 먹어보려고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 오일이에요. 레몬이랑 타임, 올리브 오일로 살짝 마리네이드 해줄 겁니다. 아, 이렇게 기름을 한번 먹여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먹이고 뜨겁게 달군 후라이팬을 다시 한번 식혀주는 작업이 들어가야 완벽하게 코팅이 돼요. 저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울퉁불퉁하게 그렇게 생기는데, 열이 들어가면 철 입자가 팽창을 하게 되는데, 그 팽창을 하고 다시 수축하는 과정에 기름을 사이에 넣어주는 행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기름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온도가 올랐다는 소리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넣어주죠. 보시면 움직이죠. 코팅이 잘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참치의 기름을 빼주는 거예요. 참치에 기름을 빼준다? 네네. 보시면 껍질이 완벽하게 익었죠. 껍질 쪽만 익힌 이유가 기름이랑 살을 오버쿡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익히게 됩니다. 마늘 파기름을 내주는 거예요. 온도가 높지 않으니까 마늘이랑 파가 타지가 않아요. 온도를 잘 다루는 게 이제 팬프라잉의 하나의 기술이네요. 그렇죠, 기술이죠. 고추기름이나 파기름을 낼 때 차가운 온도에서부터 끌어올려주는 게 훨씬 더 기름이 빨리 나와요. 기름을 충분히. 되게 많은 양의 기름이 들어가요. 오일 파스타라서 양을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퓨어 오일이라고 올리브유 중에 쿠킹용으로 나오는, 이렇게 면을 볶아주고
연수를 좀 넣어줘요. 연수를 넣어주는 이유는 뭔가요? 면에 있는 전분기가 담겨져 있고 면을 삶을 때 소금을 넣기 때문에 간도 되고, 파르메지아노 레지아노라는 치즈인데 파마산 치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의 소금간, 에멀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름이랑 물이랑 유화시키는 거거든요. 마지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은 너무 많이 가열하게 되면 향이 많이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만 이렇게 넣어주고. 약간 한식의 참기름처럼. 네, 맞아요. 발열점이 엄청 낮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에서 들어가게 되면 많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레몬 주스 살짝 넣습니다. 네. 우와, 엄청 잘 마시네요. 딜이라는 허브예요. 원래는 이제 이거를 고등어로 만들어서 한 번씩 하고 있었습니다. 양식에서도 이런 생선 많이 다루나요? 그렇죠. 이제 생선 오르시는 제가 다 해왔던 거라서, 대신 이제 숙성법 같은 거를 많이 연구를 했죠. 일시가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많이 자문도 구하고, 제가 쉬는 날 친구네 가게 가서 어떻게 숙성하는지 배웠던 것 같아요. 살을 드는 게 아니라 뼈를 들면 살이 부서지지 않고 뼈만 뺄 수가 있어서. 보통 해체를 하면 이렇게 살이 올라오는데 이 작업은 이렇게 뼈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네. 뼈만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가 되는 거죠. 살 하나하나가 깨지지 않고 진짜 잘 떠졌네요. 안 갈라지잖아요. 이게 선도의 문제도 있어요. 선도가 안 좋으면 이게 살이 깨지기 마련인데, 오늘 들어온 거는 진짜 선도가 좋은 거기 때문에 구이용 생선을 따로 잡지 않는 이유도 이렇게 신선한 걸 좀 사용하기 위해서. 아, 구이는 사실 굽는 거니까. 네, 조금 떨어지는 생선으로 쓸 수가 있는데 저희는 다 A급으로, 그래서 머리 한 조각 그리고 꼬리 한 조각 정도는 구이로 씁니다. 소금을 쳐서 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염진물로 간을 하는 이유가, 일정하게 간이 배게도 하는 역할도 있지만 조금 더 비린내가 날아갈 수 있게, 그리고 연육 자극도 살짝은 들어가게 되고요. 엄청 수분감이 생겨서 촉촉하게 구울 수 있게. 양식 기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보통 양식에서는 브라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레몬 껍질, 생강, 올개수잎, 통후추, 소금, 미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치를 참기름이랑 굵은 소금을 좀 뿌려서 안주답게 구울 겁니다. 프라이팬들이 네, 혹시 좀 뭐랄까 양식에서 쓰이는 맞아요. 그런 프라이팬처럼 보이네요. 다루기가 어려운 프라이팬이기도 하고. 근데 찍다 보니까 네, 이 위에 엄청 깨끗하네요. 저희는 위생과 청결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닦아줘요. 여기 위에나. 청소를 언제 한 번씩 하길래 이렇게 후드가 깨끗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매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간단한 곳들은 다 마감할 때 다 청소를 하고요. 네. 위생 등급제도 미리 신청을 해서 받았던 이유도, 우리는 이만큼 깔끔하게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참다랑어 속살입니다. 이건. 뜨거운 물인가요 지금? 살짝 따뜻한 물로 하고 있어요. 혈압육이에요. 요거를 미리 다 재단을 해야 여기서 나오는 피들이 이 다른 속살로 번지지가 않아요. 참치 해동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동지에 감싸서 천천히 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진공 포장을 해서 얼음물에 담가 놓게 되면 신선도가 계속 유지가 돼요. 이렇게 참치를 해동하게 되면 모양이 정말 똑같이 나와요. 처음 그대로. 참치인데요, 사과나무칩에 훈연을 해서 사용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되게 잘 나오네요. 네. 이렇게 연기를 가둬서 2~30분 정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 연기의 향이 참치 살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색이 변하거나 뭐 그런 거는 거의 없네. 전혀 없어요. 지금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1인 사시미 주문이 들어와가지고요.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네. 살에도 이 연기가 스며들게 되거든요.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주문 들어올 때마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하고 있어요. 1인 사시미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25,000원 받고 있습니다. 방금은 뭐 키고 오신 거예요? 아, 지금 이제 1번 다시 만드는 육수 먼저 일단은 불에 올려놓고, 일본 요리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육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마, 가스오부시를 이용한 육수예요. 가장 널리 쓰이는 거라 1번인가 보네. 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걸 한 번만 우리면 1번 다시고 한 번 더 우리게 되면 2번 다시마를 우려내고 있어요. 70도 이상 안 올려요. 80도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마가 쓴맛을 내게 되거든요. 색깔 보시면 엄청 진하게 우러나죠. 끓이지 않아도 이런 색깔이 되는 거예요. 약간 보리찬물처럼. 불을 끄고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가스오부시도 너무 높은 온도에서 들어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 비릴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게 생선이다 보니까 온도를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육수를 최대한 빨리 식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50도에서 65도 그 사이가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을 빠르게 지나가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냉장고에 따뜻한 음식을 그냥 식히지 않고 바로 넣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것들도 다 상하는 이유가 주변도 온도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뒷마당에 끓였던 거를 겨울철이면 내놔서 다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셨던 옛 손주들의 지혜가 아무래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과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로 양념을 저희가 추가를 해서 이제 오뎅 육수로, 여기에는 이제 간장이랑 설탕, 그 다음에 소금, 쯔유 살짝 들어가고요. 모리야 마세라는 게 모둠 접시라는 뜻이에요. 다 끓여서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손을 안 타는 메뉴가 없네요, 보니까.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솔직히 오뎅 말고는 제가 다 만들어요. 어묵 빼고. 어묵 빼고. 네. 지금 이제 계란말이를 만들려고 프라이팬을 코팅 중에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게 되면 너무 온도가 높아서 살짝은 온도를 떨어뜨려 줄 거예요. 근데 바로 이렇게 휘저어 주시네요. 약간 스크램블을 만들어서 안에가 좀 촘촘하게 될 수 있게 명란이 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 모양이 금세 잡혔네요. 전 메뉴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것만 선택하셨어요? 사람의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쉽게 가는 거를 하나쯤은 넣어야 되는데 쉽게 가는 거를 좀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더 그게 심해진 것 같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기까지 많이 버렸습니다. 계란을 많이 버리셨네요. 계란도 많이 버리고 인성도 버리고. 하다가 화가 많이 나. 네, 계란말이 한 2개씩은 매일매일 했었으니까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모양을 잡아드립니다. 노란듯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름이랑 모양을 더 잡아줘요. 김발로. 보시면 명란이 아직 안 익었죠? 네네. 빨리빨리 말아야 명란이 익지가 않습니다. 아, 일부러 안 익히신 거예요? 네, 명란이 너무 익어버리면 또 뻑뻑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안에는 최대한 살려드리려고. 간이 상당히 크죠, 이게. 이게 아기가 한 6, 7kg 이상이 돼야 이 정도 간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더 비싸게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혈관이거든요, 이게. 혈관을 칼로 살살살 해서 다 떼줄 거예요.
엄청 세심하게 해야 되는 작업. 맞아요.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걸 생략하게 되면 입에 남아서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타협을 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데, 사실 하나하나 타협을 하는 순간 대충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란 게 이 막을 다 벗겨내야 돼. 완전 이제 순살. 그렇죠. 아무것도 입에 걸리는 게 없이 그냥 녹진하게 이제 부드럽게 풀리는 거죠, 입에서는. 그러게 막 좀 벗겨냈다고 이게 네. 약간 스킨 이 피부가 되게 치즈처럼. 맞아요. 몽글몽글해진 느낌이죠. 네. 방울. 미림은 왜? 이제 혹시 모를 잡내를 잡아주려고 안키모를 살짝 담궈 놓을 거예요. 미림이랑 소금이랑 물이랑. 오늘 또 붉은 소금을 좀 쓰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쓰는 소금 자체가 엄청 어렵게 구한 건데 비싸기도 비싸고 2008년도부터 간수를 뺀 소금이에요. 보시면 생산년도 2008년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간수가 빠지면 그냥 짠맛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감칠맛도 같이 좀 느껴지게 되는 소금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안에 있는 피를 조금 빼주는 작업으로 약간 삼투압을 이용해서 약간은 그래도 불순물이나 혹시나 모를 피. 네? 왜 물에 담긴? 이게 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코올을 살짝은 날려주는 과정을 거쳐야 알코올도 날아가고 잡내도 조금 날아가게. 요것도 80도 이상 안 넣을 거예요. 순대 간 같은 것도 사실은 간이 익으면 익을수록 뻑뻑해지는 거거든요. 뻑뻑하게 조리를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기를 딱 찔러봤을 때 70도 이상이 나오면 거의 다 익은 거예요. 이제. 요거는 뜨거운 거 닿아도 되는 용기인가요? 네, 이 전자레인지용까지 사용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국물에 계속 담가두게 되는 거죠. 맛과 향이 계속 들어가 있으라고 마르지 않게. 마찬가지로 빠르게 식혀줘야 됩니다. 빠르게 식혀주려면 열 전도율이 높은 스텐 그릇에 담아서 식히는 게 좋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안키모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살이 계속 깨지니까 보관하는 통에다가 직접적으로. 저게 대신- 최종적으로 보관한 네. 통이라서. 대신 여기서는 계속 얼음을 빨리 갈아줘야 되죠.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조각을 내드리고 먹기 편하시게. 유자가 많이 들어간 폰즈거든요. 그래서 느끼할 수 있는 거를 좀 잡아주는 역할로 사용하고 있어요. 무 간 거랑 곁들여 드시면 되게 맛있습니다. 안키모를 부드럽게 조리를 해놨기 때문에 다양한 식감을 또 즐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칼집만 넣어주는 거예요. 꼬불꼬불 다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자바라 모양이 된다고 해서 자바라 오이라고 합니다. 자바라처럼. 호주 가셨을 때 영어도 안 되고 이러셨을 거잖아요. 하루하루 주방에 들어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주문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거를 하루치를 다 모아서 갔어요. 메인이 들어가 있는 거를. 그래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어요. 아, 이 테이블에선 뭐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뭘 먼저 올려야 되고, 뭐 먼저 쿠킹을 해야 되고, 그런 걸 다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 외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테이블에 안심은 굽기가 어느 거, 뭐 등심은 굽기가 어느 거, 이런 걸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되면 그냥 말소리만 듣고 빌지를 안 봐요. 나중에는 그 정도 경지까지 일찍 나가가지고 이제 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셰프가 아, 너 위에 사람이 나가는데 그 포지션을 너한테 줄까 아니면 윗사람을 구할까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헤드 셰프님이. 열심히 하니까 제가 시간 쏟아가지고 이 자리 제가 따낼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셰프가 웃으면서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처음 기회를 얻었던 거죠. 호주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게에서 1년 반 정도 일했었는데 1년 반 만에 사실 메인 쿠킹까지 올라간 사람은 저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양식 쪽에 오래 계셨었잖아요. 왜 양식 업장을 안 하시고 이자카야를 오픈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비록 내가 양식을 오래 했지만 그래도 그런 스킬들을 가지고 숙성회를 좀 배워서 이런 레스토랑을 오픈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저한테 용기를 줬죠. 이제 어찌되든 좋으니까 망할 때 망하더라도 어릴 때 망하는 게 낫지 커서는 망할 시도조차 못 해본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한마디에 그냥 그러면 내가 한번 배워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볼게. 이제 와이프가 사실 촬영 날짜가 기준으로 딱 열흘 남았거든요. 와이프 출산이 되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태어날 딸한테도 멋진 아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도 요거를 좀 신청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름을 정했어가지고 이제 네네.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네네. 태명 말고 네네. 유나, 너가 이 영상을 보게 될 쯤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빠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해. 우리 가족으로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 감사합니다. 누군가한테 제 요리를 만드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한 적이 처음이라 부끄럽지 않게 제가 요리를 해왔다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앞으로도 더 성장하는 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